네, 오늘 공부했던 내용, 조선에 큰 두 가지 전쟁이 있었죠? 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오늘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었는데요. 자, 지금 정리할 때는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그 전에 그 외교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주로 임진왜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일본과의 관계는 어땠는가? 자, 그래서 어떤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외란 전의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자, 이거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조선의 외교 관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전통적으로 교린 관계라고 합니다. 자, 교린은 한편으로는 당근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채찍을 이제 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쉽게 말하면 밀당이에요, 밀당. 자, 당근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교류죠. 교류를 원하는 거예요. 선진 문물도 받아들이고, 채찍은요, 조선의 입장에서 교류를 하지 못하게 이제 제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밀당했다는 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잖아요. 강경책이 강한 거니까, 자, 요게 채찍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회유는 좀 이렇게 도닥도닥 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당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강경책 같은 경우는 이미 세종 때 이종무가 스시마 섬을 정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마도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섬. 자, 주로 일본 해적들이 우리나라를 침입하기 전에 여기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종무가 해적의 어떤 근거지였던 소굴이었던 스시마 섬을 정벌한 거죠. 그게 강경책입니다. 회유책은 뭐냐면 교류를 할 수 있게 이제 어느 정도 열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개의 포구를 개항하는데요. 자, 그게 여기 나와 있듯이 부산포, 연포, 제포. 자, 이렇게 세 곳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개항을 한 다음에 여기다 개항을 한 다음에 외관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외관을 설치해 줬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해의 약조라고 역시 세종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란전 대일관계 볼게요. 자, 임진왜란 전에 대일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었나? 자, 외관을 지금 현재 설치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나중에 이 설치했던 삼포에서 외란이 일어나요. 그게 중종 때 일이고요. 그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비변사가 설치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요, 임시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구의 소란 같은 그런 군사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그런 임시기구였다 할 수 있죠. 왜냐면 자, 조선의 그 중앙정치기구가 여러분들 의정부랑 육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선의 어떤 일처리 체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느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생략하고, 자, 고위 각 부서의 고위 관료들이 한 번에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다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중요한 안건들을 한 번에 회의에서 끝내버리면 빠르겠죠? 그 비변사가 바로 이런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기구였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게 여러분 상설, 그러니까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아니라 급한 일이 있을 때만 다시 이렇게 하는 임시 기구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을묘외변이라고 명종 때 다시 한번 외변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상설. 자, 비변사가 계속 설치되는, 계속 유지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비변사의 변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임시기구였다가 그 다음에 상설, 항상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구가 됐다가 어떻게 돼요? 최고 국정기구가 되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조선 후기에 가면은 최고의 국가기구가 되잖아요. 그거를 또 세도정치에서 잘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외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임진왜란 직전인데요. 당시에 조선은 붕당 때문에 굉장히 국론이 분열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일본은요, 조선에게 정명 가도를 주장하면서 이제 연락을 해왔죠. 정명은 명나라를 정복할 거니까 길을 빌려달라는 뜻입니다.
조선을 이제 갈 수 있게 길을 빌려달라는 뜻인데 당연히 우리는 거절했고요. 이를 거절하자 일본이 쳐들어온 것이 바로 1592년의 임진왜란입니다. 자, 연도를 꼭 외워두시면 좋고요. 자, 왜군이 20만 명 침입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곳, 자, 부산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포 동래성에서 첫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동래는요. 부산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 부산이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군이 이렇게 여기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양, 서울로 진격하는 도중에 자 누가 막느냐? 신립이 이제 충주 탕금대에서 이 왜군을 막게 되는데요. 조총을 갖고 있는 왜군에 대해서 배수의 진을 치게 된다. 자, 배수는요 뒤에 물이 있는 그런 진을 말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충주 탕금대에서 패배하면서 대부분의 군대가 전멸하게 된다. 자, 이제 육군은 전멸한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선조는 이 소식을 듣고 얼른 의주로 피난합니다. 자, 이쪽 우리나라 맨 끝. 자, 그러면서 이제 명예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출주제 22.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책에 나온 내용을 선생님이 거의 그대로 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왜란의 전개 과정. 그리고 왜란 이후에 어떤 상황이었나?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란의 전개 과정은 자,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 놓았어요. 자, 그리고 잘 나오는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다시 또 똑같이 써놨어요. 부산포 동래성에서 패배했고, 자, 올라오는 도중에 충주 탕금태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소식을 듣고 선조가 바로 피난했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 광해군에게 분조, 조정을 나눠서 맡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잠시만요.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돼 있으면 부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양으로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까지 빨리 진군할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얘네가 가벼운 그런 군장으로 진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일본 본토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륙해서 부산에서 육로로 뭔가 이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산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로? 바다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륙 병진 양쪽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했는데 자, 문제는요. 지금 육지로 가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자, 바로 여기 해전은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아예 어디가 끊겨버린다? 식량 보급로가 차단되게 된다. 자,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수군이 승리하면서 이순신 장군이죠. 자, 굉장히 일본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전투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옥포해전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고요. 사천포해전 거북선이 처음으로 출전한 전투. 자, 그리고 가장 큰 승리죠. 한산도 대첩이고요. 하객지는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산도 대첩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이제 조선 수군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고요. 덕분에 전라도에 이제 곡창지대를 보존하면서 이 다른 육군에게도 이제 식량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가장 중요하게 왜군의 식량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수군의 승리는. 자, 이렇게 시간을 벌었어요. 그 사이에 의병이 항쟁을 하죠. 의병은요, 자, 정식 군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본에 대한 항전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이런 의기가 아주 충천한 그런 병사를 우리가 의병이라 하죠. 자, 이들이 쓰는 전술을 우리가 게릴라 전술이라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곽재우, 홍위 장군이죠.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홍위 장군. 자, 이렇게 많은 의병들이 활약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처음엔 엄청 밀리다가 수군이 승리하고 의병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점점 이제 어떤 약간 전쟁의 상황이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중요한 전투들이 있어요. 진주대첩이죠. 진주대첩은 1, 2차가 있는데 자, 1차 때는 승전합니다. 자, 근데 김시민 목사 이 사람은 죽어요. 승전하고. 자, 그리고 일본은 이 복수를 위해서 2차 때 엄청나게 아주 잔인한 그런 잔인하게 진주성을 이제 사륙을 합니다. 진주대첩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에서 연합군 그 원군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행주대첩.
행주산성 승리, 권율 장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전세가 좀 팽팽하게 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되자 일본과 이제 휴전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때 휴전 협상은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협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끼질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조선도 이렇게 대비를 해요. 그래서 훈련 도감을 설치하면서 뭔가 군사력을 좀 더 이제 강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조총 같은 것도 들여오고. 자, 그런데 결국엔 휴전 협상이 결렬돼요. 실패했다는 뜻이죠. 그러자 왜군이 다시 쳐들어온 걸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그 농간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조가 질투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순신 장군을 강등시켜요. 백의종군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공을 세운 그런 장군을 백의종군 시켰습니다. 자, 그 때문에 결국에는 조선의 수군을 맡게 된 원균이 7,000량 전투, 딱 한 번의 전투에서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막 전부 다 준비해놨던 그런 수많은 우리 배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말아먹습니다. 그게 7,000량 전투예요. 자, 그렇게 되자 조정에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정말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너무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다시 돌아와 보니까 뭐만 있냐면 12척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다시 이제 육군으로 와서 싸우라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때 유명한 장계를 올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각오로 나가서 싸운 것이 바로 여러분들 명량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영화 명량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자, 노량해전에서 끝까지 승리를 하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노량해전도 같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동시에 이제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전쟁, 장장 7년 동안의 전쟁, 정말 우리 땅에서 우리가 지진 않았어요. 지지는 않았지만 상처뿐인 그런 승리를 가진 임진왜란 7년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외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변사는 국정 최고기구가 됐고요. 자, 선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광해군은 기유약조를 맺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통신사를 파견하게 된다. 그래서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파했다라는 거. 자, 조선의 한류가 바로 통신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외란과 호란 기출주제 22 우리 문제집 교재 120쪽 같이 공부했고요. 자, 121페이지에 광해군, 호란, 뭐 양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를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